중동 지역 관련 미국 이란 2차 협상 관련 고조편을 특집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협상 국면을 중심으로 1차 협의 결렬의 배경과 2차 협상 가능성, 그리고 그 핵심에 놓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특집 보도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두 나라의 외교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 전반은 물론이고 국제 육아,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국내 정치, 이란 내부 권력 지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판단까지 한꺼번에 얽혀있는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첨부해주신 MBC 보도처럼 최근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2차 대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 1차 회담이 완전한 파국으로 끝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장 민감한 쟁점을 확인한 뒤 다시 협상 테이블을 세팅하는 국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의 출발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최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수십 시간에 걸친 고강도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협상장 안팎의 정황을 종합하면 양측은 막판까지도 일정한 틀의 합의에 접근했다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동결 자산, 제재 완화의 범위와 속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협상은 결렬됐지만 대화의 문 자체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측 역시 협상 이후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겼다며 이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교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압박 속 지속 협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MBC 기사도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MBC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르면 며칠 안에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협상의 핵심 관건으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최근 협상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 카드를 일부 내세우면서 중단 기간을 20년으로 낮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한 자릿수 기간을 역제안했고 1차 협상 결렬 다음 날에는 최대 5년까지 농축 중단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협상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숫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미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통제할 것이냐를 둘러싼 힘겨루기인 셈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라늄 농축이 왜 그렇게 민감한 쟁점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우라늄은 낮은 농도에서는 발전용 연료로 쓰일 수 있지만 농축 수준이 높아질수록 핵무기 제조에 가까워집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IAEA 설명에 따르면 이란은 한때 60%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해왔고 이는 무기급으로 간주되는 약 90%와 멀지 않은 단계입니다. IAEA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농축 우라늄을 추가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 분량에 해당하는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농축 능력 자체를 장기간 봉쇄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보유분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라도 이란이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무기급 농축으로 돌입할 수 있는 역량을 차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안에서 평화적 핵 이용과 농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농축을 포기하느냐, 관리하느냐의 충돌이 이번 협상의 뿌리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20년은 결코 임의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는 영구 포기라는 최대 요구에서 한 단계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이란의 핵개발 잠재력을 사실상 한 세대 가까이 묶어두겠다는 계산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협상 문법상 유연성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란이 중장기적으로 핵 보유국 문턱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단지 농축 중단만이 아닙니다. 주요 농축시설 해체, 고농축 우라늄 반출, 보다 넓은 범위의 평화 체제 합의, 영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까지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번 협상을 단순한 핵 협상이 아니라 중동 안보 질서 재편 협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란의 시각에서 최대 5년 또는 한 자릿수 기간은 명백한 방어선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농축을 영구 포기하거나 20년 동안 묶이는 순간 사실상 자국 핵 프로그램의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특히 이란 내부 강경파는 미국이 제재 완화 약속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과거 합의가 깨진 경험 역시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협상장에서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외교를 말하면서도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태도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5년은 최소한 체면을 지키면서도 당장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 제재 완화나 자산, 동결 해제 같은 실익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절충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5년 뒤 이란이 다시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결국 20년대 5년의 간극은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와 안보인식의 충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농축 중단 기간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검증하고 어떤 제재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가 함께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는 늘 교환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을 멈추고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주요 시설을 해체하고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가로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 제한적 경제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은 먼저 지속 가능한 휴전 보장, 향후 공격 금지 약속, 1차 제재와 2차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자국의 농축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맞섭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우리가 먼저 큰 양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은 구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먼저 움직이면 상대가 그걸 약점으로 볼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은 2차 협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 이란은 이를 그대로 반출하는 대신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농도를 낮추는 희석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반출은 물질 자체를 이란 영토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방식이라 가장 강력한 비확산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산을 빼앗기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굴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면 희석은 일단 무기화 가능성을 낮추지만 기술 시설 인력 기반은 남고 향후 재농축 가능성도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반출이냐 희석이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위험을 낮출 것이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절대선에 가깝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재고를 넘길 의사를 시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이란이 농축을 멈추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미 축적된 60% 수준 우라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AEA는 이란이 한때 440.9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했고, 이 중 상당량이 이스파한 지하 복합시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물질이 온전히 남아있고 향후 은밀한 재농축이 가능하다면 형식상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핵 확산 우려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IAEA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재 이란 내 주요 시설에 대해 충분한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이스파한 지하 농축 시설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일부 시설은 공격 이후 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수치와 약속들이 실제 현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외교에서 검증은 곧 신뢰입니다. 사찰이 불가능하면 합의는 문서 위의 문장에 그칠 수 있고, 상대가 몰래 숨겨둔 물질이나 장비가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군사 긴장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 표면적인 중단 기간뿐 아니라 사찰 일정, 검증 장비, 저장고 접근, 위반 시 제재 복원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설령 공동 성명이 나온다 해도 불안정한 휴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1차 협의가 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은 밤을 새워 20시간 이상 이어졌고, 중간에는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소식통은 80%까지 갔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이 무너진 건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동결 자산 접근 범위, 미국이 요구한 영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은 핵 문제만 떼어내 타결하는 좁은 합의와 안보경제 영내 질서를 묶는 넓은 합의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핵과 항로 안전에 집중했고, 이란은 보다 포괄적인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이 프레임의 차이가 협상 전체를 흔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국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이터즈는 협상 장소였던 이슬람아바드의 호텔 내부에서 미국 측, 이란 측, 그리고 파키스탄 중재진이 각각 별도 공간과 공동 협상 공간을 오가며 밤샘 조율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총리와 외교장관, 군 수뇌부까지 나서며 분위기 완화와 메시지 전달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지 장소 제공을 넘어선 적극적 중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이 자국 안보와 경제에도 직결됩니다. 동시에 미국, 이란,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차 협상이 다시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후보지는 이슬람아바드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역시 2차 협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민감한 외교 협상과 비공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만약 장소가 제네바로 옮겨진다면 협상 성격이 보다 정교한 핵, 기술 제재 완화 협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시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다면 현장 중재와 휴전 관리, 해상 긴장 완화 등 보다 직접적인 위기 관리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분위기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2차 회담이 어디서 열리느냐만 보더라도 양측이 이번에는 핵 파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전면적 긴장 완화를 먼저 다룰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차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에서는 1차 결렬 뒤 곧바로 2차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드러났지만 사실상 각자의 최저 수용선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최소한 장기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고, 이란은 미국이 실질적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협상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대타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차 협상은 합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진짜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첨부하신 MBC 기사도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전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즈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및 협상, 국면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이란 휴전이 헤즈볼라 전선까지 자동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란은 반대로 레바논 전선 안정과 자산 동결 해제 등을 협상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에서 일정 부분 접근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경우 전체 판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안보 위기는 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변수인 이유는 단순히 군사 행동 가능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생존 위협으로 간주해왔고, 외교적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강력한지 따져보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능력이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방식의 합의라면 이스라엘 내부에선 시간만 벌어주는 나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즈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협상으로 제거되든 무력으로 제거되든 결국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언제든 군사 옵션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이란만 서로 타협 의지를 보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타협을 위협 감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호르무즈 해협 변수가 동시에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병목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이터즈는 이란이 이 해역을 사실상 봉쇄해왔고, 미국은 이를 다시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협상 실패 직후 해상 차단 조치까지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가 곧바로 배럴당 $100를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단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군사외교 사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물가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역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의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협상장에서 강경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상충된 계산이 미국의 협상 태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의 권한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트랜지피 또는 통행 통제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에너지 수송로를 쥔 지정학적 위치가 거의 유일한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해협 문제를 협상 전면에 올려놓는 건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핵 문제와 해상 통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란은 농축 권리 일부 인정과 해상 영향력 인정을 맞바꾸려 할 수 있고, 미국은 핵 동결과 완전 개방을 묶어 압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 정치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입니다. 로이터즈는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가 미국 내에서 결코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너무 약한 협상을 했다는 비판도 피해야 합니다. 즉, 미국은 핵을 막아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동시에 중동 전쟁으로 미국 경제를 흔들었다는 공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압박은 협상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겉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레드라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협상에선 20년이라는 절충 숫자를 꺼내는 배경에는 이런 현실 정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 메시지를 유지하되 시장과 유권자가 감내할 수 있는 출구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부 정치도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와 전쟁 피해, 국제 고립이 장기화되면 체제 안정성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로이터즈는 이란 경제가 이미 전쟁 피해와 기존의 제재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시위와 억압의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지도부는 한편으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지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5년 농축 중단처럼 양보는 하되 항복은 아닌 모양새를 만드는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숫자 싸움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라 양국 지도부가 자국 국민과 지지층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협상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경우로 양측이 농축 중단 기간에서 중간 지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년과 5년 사이의 어딘가에서 단계적 중단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기 5년은 완전 중단, 이후 추가 기간은 전홍축만 허용하거나 특정 시설에 한해서만 연구 목적의 제한적 활동을 허용하는 식의 절충입니다. 여기에 IAEA의 상시 검증과 우라늄 재고, 일부 반출 또는 희석이 결합된다면 양측 모두 최소한의 체면을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미국은 장기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란은 완전 포기가 아니라 관리된 권리 보존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낙관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세부 문구 하나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 합의입니다. 즉, 핵 문제 전체를 일괄 타결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전면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60% 이상 고농축을 즉시 중단하고 신규 생산을 동결하며 미국은 추가 군사 압박과 일부 금융 제재 확대를 유예하는 식입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안전과 인도주의적 물자, 이동, 제한적 자산 해제 같은 주변 의제를 별도 트랙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의외로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려 하면 협상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작은 합의를 만들어 긴장을 낮추고 이후 더 큰 패키지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다만 이런 부분 합의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내 강경파, 이란 내부 강경 세력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할 가능성도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재개는 되지만 실질 진전 없이 압박과 대치만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라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절대 후퇴할 수 없는 선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란 역시 농축 권리 인정 없이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동결 자산, 레바논 전선, 영내 대리 세력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어 핵 파일만 따로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협상은 계속되더라도 서로 상대를 압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중동의 군사 긴장은 잠복한 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대화는 하되 해결은 미뤄지는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첨부하신 MBC 보도의 의미를 짚어보면 그 기사는 아주 정확하게 이번 사안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20년대 5년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2차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보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상징적인 숫자와 문장이 협상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양측이 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핵 능력을 묶을 의향이 있느냐를 묻고 있고 이란은
미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 20년과 5년인 셈입니다. 따라서 2차 협상은 이 차이를 단순히 몇 년 줄이고 늘리는 기술적 협상이 아니라 신뢰를 수치로 환산하는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로이터즈 보도상 2월의 이전 접촉 국면에서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당시에는 제로 농축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한 반면 백악관은 즉각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공개 발언과 비공개 협상 메시지가 다르게 흘러가는 장면은 협상 초기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이는 양측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공개로는 절충 여지를 탐색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외교가에서 나오는 여러 보도를 읽을 때도 겉으로 드러난 발언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협상 문안과 검증 조항 후속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과 이란은 협상 상대인 동시에 서로의 국내 정치를 상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점은 아나운서가 전달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20년도 길고 5년도 긴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와 핵 협상에서는 몇 년의 차이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 정당성, 동맹 안보, 군사 옵션 유지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5년은 이란에겐 제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처럼 보일 수 있고 미국에겐 불충분한 족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은 미국에겐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이란에겐 한 세대를 잃는 굴복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숫자라도 상대가 읽는 정치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짚어주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 해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2차 협상은 단순히 다시 만나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2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미국이 해상 압박을 더 높이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강경 행동을 이어가거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혹은 이란 관련 군사 활동을 확대한다면 협상 분위기는 급속히 식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공개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고 중재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의제 순서를 정리한다면 2차 협상은 1차보다 훨씬 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담장 안의 문장 못지않게 회담장 밖의 군사외교 신호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모두 어느 정도는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전면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유가와 글로벌 물가, 동맹국 방어 부담, 국내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체제 생존과 경제 회복이라는 현실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둘 다 협상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기엔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가 전한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상황의 구조적 진실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외 대안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다만 협상을 원한다와 합의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 협상은 기술 문제와 정치 문제가 동시에 맞물립니다. 예를 들어 농축 농도 상한을 어디에 둘지, 원심 분리 기술을 얼마나 제한할지, 우라늄 재고를 얼마만큼 희석하거나 반출할지, 검증 사찰은 어떤 방식으로 상시화할지 같은 세부 사항은 모두 매우 기술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 안보, 정권 체면, 동맹 메시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처럼 오랜 불신이 누적된 관계에서는 작은 기술적 허점이 곧 전략적 배신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은 짧아 보여도 실제로는 수많은 부속 합의와 해석의 싸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번 협상은 2015년 이란 핵합의의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로이터즈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고
원심 분리기 운용과 비축량, 시설 사용 목적에 강한 제약을 두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합의에서 이탈하면서 이란 역시 단계적으로 제한을 벗어났고 결국 오늘의 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거가 현재 협상에 들이운 그림자는 매우 큽니다. 이란은 미국이 또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 있고 미국은 이번엔 정말 확실히 막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 단순히 농축 중단 연한만 논의해서는 부족하고 합의 이행 보장 장치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이번 쟁점을 가장 쉽게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다시는 핵무기 문턱까지 가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게 묶어두고 싶다는 것이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자국의 핵기술과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쌓여있는 고농축 우라늄, 사찰이 완전하지 않은 지하시설, 해협 봉쇄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려, 제재와 자산 동결 문제가 층층이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1차 회담이 밤을 새운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협상이 거론되는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너무 중요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해서 쉽게 타결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차 협상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방송용 해설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숫자가 실제로 좁혀지느냐입니다. 20년과 5년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협상 진전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입니다. 반출인지 희석인지 아니면 일부 반출과 일부 희석의 혼합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IAEA 사찰과 검증 체계입니다. 현장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합의문도 불안정합니다. 넷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해상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유가와 금융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입니다. 주변 전선이 폭발하면 핵 협상도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2차 협상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5개 이상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다층 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방송 문장으로 조금 더 힘있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게 되더라도 이번에도 본질은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핵을 막는 시간을 원하고 이란은 체면을 지키는 공간을 원합니다.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이란은 되돌릴 수 있는 유예를 선호합니다. 미국은 문서보다 검증을 중시하고 이란은 검증보다 주권의 외형을 중시합니다. 미국은 동맹을 의식하고 이란은 체제를 의식합니다. 결국 협상의 진짜 난점은 상호 적대의 역사 위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패배의 형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동의 한 분쟁이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 전체의 신뢰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장기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 사찰을 수용하는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거듭 결렬되고 군사적 압박과 해상 충돌이 반복된다면 핵 비확산 체제는 다시금 힘이 약속을 대신하는 시대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협상은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규범과 중재외교의 유효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되는 부분은 역시 경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심해질수록 유가, 운송비,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로이터즈 보도는 협상 결렬 직후 유가가 상승했고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는 산업과 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비용입니다. 따라서 중동의 외교 실패는 곧 세계 소비자들의 생활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뉴스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관찰입니다. 2차 협상 가능성은 분명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곧 돌파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핵 능력의 장기 봉쇄를 원하고 이란은 제한적 양보 속 주권 보존을 원합니다. 중재국은 대화를 살리려 하고 이스라엘은 안보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검증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현장 접근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협상은 언제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담 개최 여부뿐 아니라 어떤 의제가 우선 논의되는지,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IAEA 접근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실질 진전이 있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전망은 살아있지만 그 문을 열 열쇠는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누가 얼마나 오래 양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20년 요구와 이란의 5년 역제한 사이에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핵을 둘러싼 안보 불안, 제재와 체제 생존, 동맹국의 군사 계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의 불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번 2차 협상이 실제로 열린다면 그 자리는 전쟁 이후에 긴장을 봉합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한번 뿌리 깊은 불신만 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해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장기간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중단을 원하고 있고 이란은 짧은 유예와 제한적 양보를 통해 주권과 체면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국제 사찰과 검증, 호르무즈 해협, 제재 완화, 그리고 이스라엘 변수까지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상은 전쟁 이후의 중동 질서를 어디까지 외교로 복원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